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백중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의 백중기도 입제법문을 통해 삼독심을 없애는 공양과 조건 없는 보시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가 백중 49일 기도입제를 맞아 조상년과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우리 시대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교육가사리 문광스님은 입제법문을 통해 백중기도와 효행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사찰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년고찰, 산청, 율곡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의 피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른절로가 이번에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자 청년포교 중심도량 남양주 봉선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미혼 남녀들은 좋은 인연도 만나고 부처님 법도 배우며 한여름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가 광복 80년과 원폭 피해 80년을 맞아 부산시청에서 생명존중 평화순례걷기 출정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는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49일 기도정진에 들어갔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의 백중기도 입제법문을 통해 우란분절의 의미를 설하고 삼독심을 없애는 공양과 조건 없는 보시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49일간의 백중맞이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백중, 우란분절은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명절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백중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먼저 불자들에게 백중의 의미부터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백중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 공양 많이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실행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 본인들도 업장을 없애고 그 업장을 없앤다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그만큼 없앤다는 얘기니까요. 조계사의 백중 49일 기도 입제 법회는 부처님이 설법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보시를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보시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가진 거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잠시 가졌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진우 스님은 법당 안팎에 모인 불자들에게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가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헛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항상 관찰해야 돼요. 백중 입제를 맞아 조계사 대중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백중 기도를 통해 보시와 공양을 많이 하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가 백중 49일 기도입제를 맞아 조상년과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우리 시대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교육가사리 문광스님은 입제법문을 통해 백중기도와 효행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단한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네모난 종이판을 머리에 인 불자들, 스님들을 따라 사찰 경례를 돕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업과 그 결과인 과보를 적은 함압소의 무게를 견디며 지나온 삶을 참회하고 다가올 공덕을 발언합니다. 서해안 지역의 전날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져 경내는 온통 진흙투성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자비 원력을 정대시키시어 자치를 보이시고 육도의 몸을 놔두시어서 중생을 구하시고 널리 사홍 서원을 구족해 하옵는 지장보살왕 보살님과
불교의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49일 전, 강화 전등사에서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며 조상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화, 어리석음, 그다음에 욕심, 이 탐욕에서 이 세 가지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면은 그 간단한 거 하나만 지켜가도 내 삶 속에서 어떤 큰 이해 얻지 않을까. 불교에서.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왕생을 빌며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듯 불교 가르침으로 조상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 살아있는 순간 베품과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새기며 49일 동안 다시 한번 수행 자세를 가다듬는 겁니다. 나도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영가가 될 거고 또 내가 이 생에 이 몸 받으고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을 때 조상님은 천도하고 우리는 깨달음을 가는 백발참행, 매주 토요일마다 백발참행 대중들이 참석한 108배를 하고 강명전을 하고. 입제법회에서는 조계종의 승가교육과 종책 연구에 매진해온 교육아사리 문강 스님이 법석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들과 함께 수행한 도반들, 속세에서 찰나에 스친 이들까지도 돌아보며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막 마비가 되고 이래서 줄넘기라도 해야 되겠다, 뛰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 복싱 체육관을 갔어요.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분이 여자 무슨 세계 타이틀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야, 난 참 스승복이 많다. 인연복이 많은 거죠.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되고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데몬 헌터스의 열풍 등 현대사회 흐름을 불교적 관점으로 풀어낼 땐 웃음소리와 깨달음의 탄식이 법당을 채웠습니다. 번뇌를 씻어내리는 관욕의식과 차공양, 합창단의 공연도 기도 시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요즘 디지털 시대에 있는 만큼 너무 재미나게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전등사는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9월 6일 백중날까지 매주 토요일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오는 11월엔 명상수행과 청소년 신행 등의 공간이 될 역사문화교육관을 열고 K컬처로서 명상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백중 49일 기도 정진을 위해 사찰에 모인 이들은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비 실천과 보시의 중요성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강화 전등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사찰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청 율곡사와 하동 쌍계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의 피해 현장을 BBS 부산 박영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최대 700mm에 이르는 극한의 집중호우로 경남 내 사찰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계종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와 제13교구보사 하동 쌍계사가 직접 피해를 입었고 말사들에 대한 피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인총림 해인사 말사인 천년고찰 산청 율곡사는 사찰 전체에 유례없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문화유산 보물인 대웅전이 썰려 내려온 토사에 파손됐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가 요사체를 덮쳐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경내로 큰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없었던 물길도 생겨나면서 사찰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당이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뒤에 벽면이 토사로 다 무너지고 흙이 법당 안으로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요사체도 이렇게 토사가 밀리고 나무가 부러지면서 지금 현재 붕괴된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제가 부처님 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정각을 또 지키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이 또 누각보금불사를 진행 중인 율곡사가 이번 수해를 당하며 당장 필요한 것은 물 공급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매설되어 있던 상수관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찰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재난에 대비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입니다. 그래도 율곡사가 또 하루빨리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또 불사도 또 원만히 이제 회항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하나로 마음을 좀 모아 주셔서 유곡사가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마음을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통도사는 경내 천왕문 옆 원령교의 난간이 파손되면서 한때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쌍계사의 경우에는 천왕문과 하암전 내림마루에 기아가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지난 17일부터 충청과 영남, 전남 지역 사찰 30여 곳 이상에서 토사 유입과 석축 붕괴, 진입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습니다. 울산 은유람의 경우 요사체가 붕괴되면서 공양주 보살이 부상을 입었고 경북 청도의 불국사 말사 청서갑은 토사 유입으로 차량 파손과 함께 사찰 건물 일부가 부서졌으며 구례 천은사와 세종 황룡사, 청양 장곡사는 석축이 붕괴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지난 닷새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석굴암의 진입로 사면 일부가 유실되고 순천 송광사와 서남사 진입로 구간 일부 유실과 함께 서산 계심사 대웅전 경내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8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이번에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자 청년포교 중심 도량 남양주 봉선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미혼 남녀들은 좋은 인연도 만나고 부처님법도 배우며 한여름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갔습니다. 이현석 기자가 청춘 남녀들의 설렘 가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연인을 만나가지고 미래에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요즘에 탐조를 많이들 취미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여기에 저랑 같이 산책하면서 새 구경해 주실 분 찾으러 나왔습니다. 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24명의 청춘 남녀. 남성, 여성 참가자 각각 봉과 연으로 시작하는 가명을 받고 1대1로 마주 앉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미혼 남녀들의 만남 템플스테이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어색함도 잠시 함께 차를 나눠 마시며 이상형과 MBTI, 연애관까지 다양한 대화 주제를 짧은 시간에 쏟아냅니다. 10분 남짓한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다음 상대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외적인 거에 조금 부합은 안 해요. 데이트 신청이 왔으면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대1 차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대화를 나눴을 때 통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윽고 사찰 음식 데이트가 걸린 파트너 선택의 시간이 찾아오자 장내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택권은 남성 참가자에게 주어지고 앞순서를 뽑은 참가자들의 얼굴엔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1번 되셨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셨어요? 오늘 뭐가 좀 부처님이 날 좀 도와주시나. 속마음이 엇갈린 남녀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엿보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서로가 낯선 청춘들은 때마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날씨에 봉선사 연꽃밭을 거니며 잠시나마 설렘과 여유를 함께 즐겨봅니다. 약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9기 참가자 12쌍 가운데 이번에는 모두 4쌍이 새로운 커플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수 선발 과정엔 자기소개 영상 전용을 추가해 참가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함 등을 두루 고려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사실 너무 내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사람의 내면을 더 잘 보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랑 좀 인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가자들은 한적한 사찰에서의 만남이 훨씬 신뢰가 간다고도 입을 모읍니다. 왜냐면은 일단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느낌이라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서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사찰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부적 자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늘 평가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불교 안에 있는 훌륭하신 스님들이랄지 또 아름다운 절이랄지 이런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나는 절로를 더욱더 키워갈 생각입니다. 나는 절로가 청년들의 연애,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불교와 더욱 거리를 좁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나는 절로는 청년들의 힐링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불교의 또 미래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올가을에는 신흥사, 직지사 등에서 소중한 인연 찾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천태종이 지난 6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기금 전달에 동참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7일 조계산의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각종도 지난 18일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각종 통림원장 능원정사는 화재 피해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진우 스님은 같이 마음을 모아줘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 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생명존중 평화순례걷기 출정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광복 80년, 피폭 80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평화순례에는 불교를 비롯해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개 종교가 참여했습니다. 12명으로 이루어진 평화순례단은 부산시청을 출발해 오는 25일까지 경남, 밀양, 창녕 등을 거쳐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 이르는 160km의 길을 도보로 순례하게 됩니다. 불기 2569년 부산 연등회 자비나눔 행사가 지난 19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서 부산 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에 1,000만 원 상당의 집수리 자재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불교연합회는 부산 연등회 행사 당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소원등 달기로 얻은 수익금을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집수리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창립한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은 지금까지 약 450가구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대행선사의 생전 가르침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한마음설환부설 대행선 연구원은 19일 경기도 안양 본원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EU 기후행동 친선대사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 씨, 박정훈 KBS PD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물, 불, 바람이 어그러지면 인간도 고통을 받는다는 한마음선언 창건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명 중심의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은사스님이신 대행선사께서는 늘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라고 이게 5개 중에 첫 번째 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리안 퀸타르트 씨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불교의 연기법과 무소유 실천, 바로 공양과 채식을 통해 작게 사는 삶, 느리게 사는 삶, 나누는 삶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